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가 57.7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상 수요 심리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쉽게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지수가 63.5였죠. 이거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모습이고요. 사실상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앞으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현재의 소비 심리가 해석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빠르게 꺾였다. 이제 시장 컨센보다 더 낮은 그런 모습이 집계가 된 겁니다. 네, 그래프로 보시면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지금 집계가 된 거고요. 7개월인가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소비 심리라든지 경기가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사실 장기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럽고 부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향후 인플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엿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3.2%가 나왔죠. 예측치가 2.9%였는데 그리고 직전에는 3.0이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 향후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상 매우 부정적인 지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래 그래프 5년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시면 현재의 3.2%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연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2년 6월 달인가요? 이렇게 높았을 때가 3.3입니다. 즉 22년 6월 무렵 3.3을 기록한 이후에 사실상 두 번째 수준으로 높은 그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특히 이렇게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것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사실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쉽게 피벗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미시간 대학교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4.5%로 집계가 됐습니다. 보시면 예측치가 4.4였죠. 시장 컨센보다 0.1%포인트가 높고 다만 직전보다는 0.1%가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높았다가 떨어졌고 다시 오르고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의 차트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도 지금 MOM, YY로 다 떨어졌죠. 53.4를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경기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시간 대학이 조사하는 1년치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보시면 수치로는 4.5가 나왔지만 사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이 파란 선입니다. 아직 4%대의 영역으로 지금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조사 방법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는 게 좋은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그런 설문조사입니다. 미국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월 계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재정 상태, 소비 지출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심리와 태도에 따라 변동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거를 매월 데이터로 그냥 숫자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사실상 미시간 대학교에서도 이 3개월 이동평균으로 파란 선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높고요. 즉
소비자들의 심리와 태도에 따라서 변동이 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제 뭐 5년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좀 튀었다 떨어졌다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다행히가 아니죠. 지금 우려스럽게 지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이런 특성을 감안을 해서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 이 기대 심리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 지표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까만색 점선이 이렇게 튀면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죠. 3.2였죠. 그러면서 고개를 들었지만 3개월 이동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좋은 것만 보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관련 조사를 할 때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관련 논문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특징에 대한 논문, 뭐 보고서 같은 내용이고, 한국은행의 자료긴 한데 어찌됐든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핵심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에 정리된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할 때는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즉 예측을 하는, 조사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보다는 과거 내가 경험했던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은 반영치를 두고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즉 과거 물가 상승률에 대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 그리고 뭐 또 하나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일반인 조사를 할 때는 사실상 또 하나는 보시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사실상 경기에 대한 매크로적인 상황이라든지 단기 금리, 기준금리 등등 이런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시경제 변수를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인들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어 왔으면 그걸 그대로 반영해서 조사하는 심리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뜻이고, 특별히 일반 소비자분들이 뭐 기준금리가 높아서 은행에 부도가 나서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것까지 매크로적인 이해를 갖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지향적으로 기대를 하면서 반영하는 그런 수치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통화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결론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상당히 숫자로만 보면 나쁜 부정적인 숫자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금리가 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수치가 나왔음에도 글쎄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관련된 뭐 채권 수요가 조금씩 뭐 살아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주요 이제 지표죠.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또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 등등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마냥 뭐 부정적으로만 보기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높은 수치가 더 이어지는지 또는 그 이어지는 폭이 더 상승률이 극대화되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튀는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랄까요? 과민하게 반응할 그런 요인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죠. 네,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3.5를 뭐 넘어서지는 않고 있죠. 제가 요번에 조정이 되면서부터는 3.5를 넘어서는 일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여전히 부정적인 지표라든지 뭐 경제 상황이 나오더라도 요 부분을 조금 지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돼서 더 높아져 봤자 3.5 부근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현재 패드워치에서는 9월달
피벗을 이제 예상하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48% 정도 비율로 조정이 됐고요. 즉 이게 늦춰지던지 그래서 연내 피벗이 아니고 24년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식의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매크로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3.5를 넘어서는 일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생각이니까 뭐 감안해서 뭐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뭐 국채 투자 관련돼서 뭐 의미 있는 지표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제 생각도 뭐 논문 비슷한 자료를 찾아서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뭐 이렇게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세적으로는 채권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2011년도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때조차도 채권은 더 유리했었거든요. 위험 자산이 더 먼저 부러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부채 한도 협상 이슈 관련해서는 크게 너무 노이즈를 확대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부도를 한다라는 뜻인데 그게 뭐 살짝 기술적인 부도는 과거 한두 번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뭐 요런 과정에서 시기적인 부도였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부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사실 그 부분을 글쎄요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 시장이죠.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